자, 산업 현장에서 정말 조용하게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폐 공간 질식 사고라는 건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늘 보던 그런 평범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덫으로 변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잔인한 죽음. 이게 한 20년 경력의 산업안전 전문가가 밀폐 공간 질식사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정말 소리소문 없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동료조차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비극이 혼자서 끝나지 않고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쓰러진 동료를 보고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보호장비도 없이 뛰어들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구조자분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밀폐 공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법적으로는 또 현실에서는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요? 이 위험을 제대로 막으려면 당연히 그게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법적인 정의를 보면 딱 두 가지 핵심이 보입니다. 첫째, 드나들기가 쉽지 않다. 제한된 출입구. 둘째, 공기가 잘 안 통한다. 불충분한 환기.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 공간은 공기 상태가 언제든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뭐랄까 잠재적인 시한폭탄 같은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밀폐 공간 하면 맨홀이나 무슨 커다란 탱크 같은 것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맨홀, 지하실, 탱크, 사일로, 하수도, 정화조, 심지어 선박 엔진실이나 보일러 내부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밀폐 공간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아주 가까운 곳에도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작업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 숨쉬는 이 공기가 어떻게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점이 바로 적정 공기입니다. 산소 농도가 18%에서 23.5% 사이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단 1%, 2%만 살짝 벗어나도 우리 몸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반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산소 농도가 조금 떨어져서 16%가 됐다고 칩시다. 바로 이 지점부터 그 소리 없는 살인자가 아주 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숨이 좀 가빠지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내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하다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산소 농도가 10%까지 떨어지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자력으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의식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의식을 잃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아무런 저항의 흔적이 없는지가 설명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소 농도가 6% 아래로 떨어지면 이건 이제 생존을 분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로 다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흡이 멎고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요. 희생자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가 밀폐 공간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위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주 명확하고 실천만 하면 100%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생존을 위한 청사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째, 우리 사업장에 어떤 밀폐 공간이 있는지 전부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고요. 둘째,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끝내야 합니다. 셋째, 작업 전은 물론이고 작업하는 중에도 계속 공기를 측정해야 하고요. 넷째,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통제하고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을 대비한 비상 구조 장비를 항상 준비해 둬야 하죠.
이게 그냥 서류상의 규칙이 아니에요. 이 5가지가 겹겹이 쌓여서 어떤 위험도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방패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그건 그냥 방패의 구멍에 꽁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공기 측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점 측정법인데요. 공간을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다 측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되게 간단해요. 유해가스마다 무게가 달라서 어떤 놈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고 어떤 놈은 가벼워서 위쪽에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딱 재보는 건 사실상 눈 가리고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구조 장비들, 삼각대, 구조 로프, 사다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라고 하죠. 통신 장비, 들것, 환기 팬까지. 제가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이 장비들을 현장에 갖춰두는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철칙입니다. 이런 장비도 없이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는 건 영웅적인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 그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 들어가는 정말 무모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은 선택이 아니죠. 특히 6개월에 한 번씩은 실제 상황처럼 구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머리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기억해서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류에 적힌 절차만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절차와 장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전은 절대 어느 한쪽의 몫이 될 수 없어요. 보세요. 경영자는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한 교육과 장비를 제대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지급된 보호구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죠. 이 두는 마치 톱니바퀴 같아요. 한쪽만 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양쪽이 딱 맞물려서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누구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고도 무시한 위험은 이미 예고된 사고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밀폐공간 사고는요,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에이, 괜찮겠지. 늘 하던 건데 뭐 하는 그 안일함, 그 사소한 절차 하나 무시하는 태만함이 결국 사고를 부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안전은 비용일까요? 아니면 약속일까요? 안전장비를 사고 교육하는 걸 그저 돈 나가는 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내 동료와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서로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으로 생각할 것인지,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 있을 겁니다.